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테마들 이슈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포스코 그룹주를 좀 꼽아봤습니다. 오늘 유독 포스코 그룹들이 전체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뭘로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윤 멘토께서는 포스코 그룹주의 강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의 좀 대표적인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오는 것 자체는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올라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노총 이제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지금 찬반 투표가 좀 진행 중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좀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뉴스 때문에 일단은 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포스코 이제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를 한번 좀 갔다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포스코 ICT라든지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리튬 관련 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 같이 좀 포스코 그룹 자체가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좀 특별하게 좀 다른 좀 테마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최근에 뭐 유류제품 수송 지연에 따라서 뭐 유류제품 관련돼서 지금 재고 조사를 했다라고 좀 나온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19개, 지금 이제 경유 품절 주유소가 지금 2개로 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기름에 대한 대란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전기차 충전 테마로 좀 옮겨가는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그러한 아이디어 통해서 지금 이제 충전 관련된 테마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신세계 INC라든지 뭐 S트래픽 동양 EMP와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 ICT도 좀 이러한 좀 충전 테마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포스코 그룹주가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서도 포스코 ICT는 또 개별적인 또 테마로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노조 파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지금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노조에서 탈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 그룹의 노조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생산적인 노사 관계를 가져가는 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더 평가를 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노조 활동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것을 피할 수 있는 포스코 쪽에 투자가 몰렸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단기적인 노조 이슈를 빼고 우리가 포스코 그룹주 중에 투자할 만한 회사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를 제일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경기 민감주가 지금 바닥을 어떻게 보면 좀 다지면서 상승세를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논할 때 경기 민감주가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지수에 대한 하방 지지력은 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 상승 전환을 할 때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어떤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작년에도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좀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어떤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그러한 측면에서 포스코홀딩스도 그 한 축을 좀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뭐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포스코 그룹 내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제가 볼 때는 좀 주력 대장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탑픽으로 보이신다는 말씀이시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들이 많으시고 또 투자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올랐고 또 지금 상황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좀 하이 레벨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퍼로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뭐 음극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양극재로 보게 된다고 하면 아직도 못 간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에서도 빠르게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밑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존 보유자로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일정 부분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밑에서 지금 좀 돌리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명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관련된 종목을 하나 좀 더 추후에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시세가 최근에 워낙 많이 분출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차익 실현을 하시고 약간 순환매 성격으로 다른 2차전지 소재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걸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앞서 이제 포스코 ICT 얘기하시면서 무선 충전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네. 두 번째 이슈를 저희가 그래서 무선 충전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들 보니까 현대차도 그렇고 무선 충전과 관련된 기술 연구 그리고 실용화 이쪽에 꽤 힘을 쏟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관련 이슈들을 좀 점검해 주시죠. 일단은 결국 저는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계속 이제 순환매가 좀 네. 도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배터리도 결국 뭐 폐배터리로 가는 것처럼 이제 결국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보게 되면 충전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런 부분에서 유지되는 부분들이 결국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좀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충전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좀 측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테마로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설치량에 따라서 시장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2차 전지 시장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파생되는 좀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포스코 ICT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분명히 저는 이제 옥석 가리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충전과 관련된 시장 전기차 침투율에 따라서 더 훨씬 성장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무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효율성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시간, 그러니까 충전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무선이 조금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전자파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사실 무선으로 차를 충전시키려면 얼마나 강력한 전력을 거기다 넣겠느냐. 그러면 전압이든 전력이든 세지면 전자파가 좀 세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이제 해결하는 과정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포스코 ICT 제외하고 몇 가지 이제 아까 무선 충전 관련주들을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회사를 몇 개만 꼽아 주십시오. 일단 뭐 최근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저는 이제 원익 P&E가 일단은 좀 가장 먼저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이제 NS랑 좀 이제 합병 출범을 하면서 사실 이제 배터리 쪽에서도 기술도 좀 고도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충전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확장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원익 P&E가 제가 볼 때 좀 탑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ICT도 제가 볼 때 포스코 계열사로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뭐 충전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건설 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확장되는 좀 모습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제조라든지 건설 플랜트 쪽에서 지금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안전을 관리하는 스마트 통합 안전 솔루션을 지금 현장 확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플랜트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건설에 관련된 부분들, 뭐 네옴시티부터 여러 가지 지금 테마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AI라든지 뭐 IoT 관련된 부분과 네네.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인적 관리 좀 솔루션이 좀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기 충전 관련된 물론 이제 테마도 있겠습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또 다른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저는 이제 원익 P&E라든지 뭐 포스코 ICT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매출 다변화에 대한 측면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선 충전 관련주를 저희가 좀 살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다음 이슈는 아까 저희가 한지영 연구원과 조금 얘기를 나눴던 이슈인데 중국의 봉쇄 그리고 백지시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이제 봉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분출되어 오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있죠. 이런 네.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애플의 폭스콘 공장이 폐쇄됐다가 이런 시위의 영향 때문에 일부 다시 재개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그와 관련해서 조금 움직이곤 했는데요. 오늘 애플 관련주들이 그래서 움직이는 건지 중국 관련주들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호재와 악재가 좀 약간 뒤섞여 있는 좀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봉쇄라든지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시진핑 이제 3년인 하면서 제가 볼 땐 내년 한 3월까지는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인사들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인사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3년인 관련돼서 좀 이런 지금 관료나 이런 부분을 좀 정책을 좀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시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 자체가 지금 시위에 좀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색적이라 볼 것 같은데요. 뭐 천안문 사태 이후에 제가 볼 때 이렇게 좀 시위가 크게 보도가 된다는 건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최근에 보면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뭐 특히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뭐 리오프닝으로도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 단순한 테마로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시작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뭐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선다는 어떤 스탠스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지금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부터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애플 관련된 뭐 뉴스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제 뭐 아이폰 14 프로, 그다음 프로 맥스 관련돼서 출하량이 좀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또 오히려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관련주로 좀 가장 많이 엮여 있는 게 이제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BH 같은 종목들, 뭐 자화전자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이러한 좀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이제 좀 과하게 제가 볼 때는 좀 뉴스가 보도되는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아이폰에 대한 생산 차질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라는 또 이러한 뉴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뉴스 플로우를 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관련 네네.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선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약간의 좀 이벤트성으로 좀 지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악재와 호재가 같이 혼조돼 있고 정책에 따라서 이게 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좀 호재가 나오면 올랐다가 또 금방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라.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 좀 볼까요? 다음 이슈는 오늘 두산밥켓 얘기인데요. 블록딜이 돌아가면서 오늘 두산밥켓의 주가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블록딜 돌아가면 얼마에 돌아갔느냐 이제 할인율 가지고 이제 시장 대충 평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할인율만큼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지 근데 할인율보다 조금 더 빠지는 것 같거든요. 이 두산마켓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네. 일단은 지금 뭐 뉴스에 좀 나온 거를 보면 이제 4개 증권사가 이제 두산마켓 지분 500만 주에 대해서 지금 기간 블록딜을 했다라고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략적으로 가격은 뭐 38,000원에서 36,000원 사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약 한 37,0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4개의 기관들이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수익 스와프를 2018년에 좀 체결을 했고 이 네. 계약에 보게 된다고 하면 기준가가 지금 34,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보다 어떻게 보면 높게 좀 주가 형성이 되면 증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수익 상승분만큼을 좀 보존해 줘야 되는 상황. 오히려 이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4개 증권사에 어떻게 보면 하락분을 좀 보존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두산 밥켓에 대한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42,000원까지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지금 34,800원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결국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한 37,000원의 가격을 넘기면서 어느 정도 손실분을 좀 메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지금 37,000원의 지금 물량을 좀 받아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가가 죄송합니다. 이 주식이 한 지금 90일 정도 락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 37,000원을 받아간 이제 주식은 90일 정도 동안 이제 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공매도를 지금 오늘도 때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통해서 90일 동안 락업돼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치면서 수익을 얻고 그다음에 90일 지난 이후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걸로 또 이제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어떤 그러한 좀 전략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반 정도 지금 37,000원에 덜어내고 여기에 또 공매도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면 오히려 손실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네네. 부분 또 이제 이 37,000원을 가져간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통해서 당분간 지금 하방에서 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14%의 좀 급락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 계속해서 주가가 좀 눌릴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 사실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딜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기본을 알고 있었던 기관들은 공매도까지 하면서 오늘의 하락분에 대한
반대급부의 수익을 챙기고 네. 있는 거고 90일간 낮은 가격에 산 거는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오를 때는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개인 투자 예.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근데 이제 이 오버행 이슈라는 게 항상 보면 블록들이 돌아가는 가격이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좀 매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4개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물량에서 딱 절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은 지났지만 절반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도 블록딜할 물량이 남아 있다. 네, 일단은 절반 정도 남았다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500만 주가 나왔는데 좀 추가적으로 500만 주가 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두산바켓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상승세가 좀 더 크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잠재적인 오버행 이슈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산바켓 특히 이제 건설기계 쪽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으나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전 두산바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하락할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90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일정 매매가 좀 가능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신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부분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좀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전 추가 매수가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실적에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못 갔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 오버행 이슈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리포트를 보게 되면 뭐 6만 3천 원까지 지금 목표가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이 건설기 같은 경우는 뭐 네옴시티 그다음에 이제 재건 관련돼서 충분히 지금 이제 테마로서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부터 실적이 잡히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에서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좀 하락했기 때문에 4조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이제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당장 매수보다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저는 두산마켓을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주가가 좀 빠져 있고 이 블록딜 이슈 때문에 공매도까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해결되는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죠. 바켓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사우디 쪽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건설기계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예, 일단은 뭐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뭐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한 매출들이 지금 아직은 매출에 반영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동종 업계들 보게 되면 사실 두산바켓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세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일 좀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자리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를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좀 싼 가격에 살려고 하는 신규 매수자들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3분기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저는 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다음 이슈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슈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는 분할 소식입니다. 이수화학이 인적 분할을 발표했죠. 보통 이제 회사 분할을 발표하면 시장에서 주가의 반응은 좀 극과 극인 것 같은데 오늘 이수화학은 주가 확 빠져버립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이 분할에 대해서 별로 평가가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사업과 이제 기존 사업에 대한 이제 분할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인적 분할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거 생각했지만 일단은 사업 구조 개편 관련돼서 아직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점수를 좋게 주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석유화학 사업 부분에 지금 8 정도의 지금 비중을 두고 있고, 정밀화학 사업 분야 뭐 관측으로 해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이제 아직은 뭐 가칭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정밀화학 사업 분야 쪽에 어쨌든 지금 신사업을 좀 몰아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이 정도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 매력을 좀 못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인적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신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 있다라고 좀 예상이 들고 있고, 결국 사업 간의 좀 정체성을 좀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이의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수화
원수학 같은 경우 뭐 그린 바이오라든지 뭐 수소, 전고체 배터리 같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미래 산업에 좀 상당히 여력을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네. 사업 분야를 좀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의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하락을 보게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명확한 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걸 분할했을 때 신생으로 생기는 분할 회사 이쪽에 대해서 미래 성장성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다면 이제 재상장하고 난 이후에 신생 회사 쪽으로 투자자나 이런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분할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더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보면 물적 분할을 좀 선호했지 않습니까? 근데 물적 분할에 대한 워낙 투자자들의 반감이 크다 보니까 요즘 기업들이 전부 인적 분할을 선택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인적 분할이 투자자들한테 좋으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그 안에 뭐 자사주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주주 지분 높이는 데 활용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수화학은 인적 분할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이거 이슈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또 사우디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죠. 이 건설 경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빈 살만 왕세자가 또 커다란 공항을 짓겠다. 세계 최대의 공항을 짓겠다라고 하고 이거는 킹 살만 공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 살만이 지금 현재 사우디 국왕의 이름이고요. 킹은 이제 말 그대로 국왕의 이름을 딴 공항을 짓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빈 살만은 이제 살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국내에서 관련주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 좀 이제 기선텔레콤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뭐 시가총액이 이제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긴 힘든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 빈살만 왕세자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테마가 형성이 좀 많이 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건설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가 이제는 뭐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재생 쪽까지 움직였고 뭐 수처리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이 공항 관련된 쪽까지 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네. 네옴시티 관련된 특히 이제 빈살만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공항 관련된 테마가 좀 움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한 번쯤은 다 시세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나오려고 한다면 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 숫자가 찍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뭐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씩은 수주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숫자가 찍히는 순서대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건설주를 일단 먼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우디 쪽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공사와 수주 얘기는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구체화될 거다라고 뭐 장관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슈는 저희가 점검을 마무리를 하고 윤여민 우리 멘토가 가져온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혼자서 뭐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약간 숨을 돌리시죠. 제가 모니터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윤여민 FP 얼굴을 하나 딱 가운데 떠 있으니까 좋긴 하네요. 에코프로 BM 오늘 가져오셨는데 내년 나의 계좌를 책임질 종목이다라고 제목을 뽑으셨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셨다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한테 원망 들으실 수도 있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로 저희가 해석을 해보죠. 에코프로 BM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긴 합니다. 네. 일단 내년이란 키워드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연말까지 시간을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베거의 좀 개념으로 좀 밑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좀 개념으로 이 종목에 대한 더 관심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섹터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증설후에 뭐 추가적인 매출 어떤 이러한 좀 선순환 사이클이 좀 돌아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뭐 12만 톤, 내년에 18만 톤, 그리고 2026년에 결론적으로 55만 톤까지 거의 2년마다 지금 더블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캐파를 증설하는데 수주가 없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내년에 18만 톤으로 지금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매출이 그만큼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의 증가율 같은 경우가 내년에 지금 올해 대비 지금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뭐
뭐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익의 함수라고 좀 앞에서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정확한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삼성 SDI라든지 SK온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수율 개선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는 업황이 뭐 3년 정도는 좋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에코프로비엠은 충분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네. 좀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빠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최근에 약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상단을 네. 뚫고 올라가면 얼마든지 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하고 손절가 제시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11만 원대 좀 있는 상황인데 저는 네. 뭐 1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보수적으로 15만 원 정도 좀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좀 8만 원을 제시했지만 웬만하면 좀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만 원 가지고 저의 계좌를 내년에 다 책임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1차 목표가니까요. 우리가 네. 에코프로비엠 내년에 조금 더 시세가 분출되길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